자, 이제 우리 기하라는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일단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2학년 분들도 있을 거고 3학년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수능 과목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쭉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원래 교과서 이름은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여러분들 뭐 수상, 수화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누는 거고, 그죠? 교과서 제목은 그냥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어서 문이과 공통으로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문과, 이과에 구별이 없는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선택. 있습니까? 뭐 정확한 용어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두 권의 책을 배우게 될 겁니다. 2학년이 되면 자, 수학 1이라는 책과 수학 1이라는 책과 수학 2라는 교과서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수학 2. 자, 물론 3학년들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2학년. 자, 수학 1은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수학 2는 2학기 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자, 수학 2는 주된 내용이 미분과 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미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들 지금 어차피 뭐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 그냥 이름은 선택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봤을 때 선택에 뭐 선택하고 뭐 나는 안 듣겠어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필수 과정,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갑시다.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필수로 여러분들에게 수강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또는 학교별로 따라 좀 다른 겁니다.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습니다. 3학년. 자, 3개의 선택 과목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책 제목이 과목 제목이 과목 이름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죠? 이 셋 중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자,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여기 확률과 통계는 그냥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으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미적분과 기하는 우리가 자연 계열로, 즉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실 분들, 즉 그냥 이과라고 쓰겠습니다. 이과 학생들 대상으로만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내가 그죠? 뭐 공대라든지 자연대라든지 의대라든지 뭐 간호학과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자,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원래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신에서는 둘 다 선택을 해서 듣게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미적분은 어, 뭐 2학년,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는데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3학년 때 하시고 있습니까? 자, 이 기하와 확률 통계를 그죠? 2학년 때 하느냐, 3학년 때 하느냐, 그죠? 이건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우리가 교과서로 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이 이외에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과목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진도가 나가는 과목은 이렇게 6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자 어느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할 거냐면 여기 기하라는 이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 기하는 자,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의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2, 3학년 같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얘는 1년 동안 이 책 한 권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학년이 되시는 분들, 이거 1년 동안 하면 안 되겠죠? 3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학기 동안 하시게 될 겁니다. 한 학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3학년 분들은 확통을 1년 동안 했죠. 확률과 통계를. 그죠? 그러면 요 기하든 확률 통계든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조금 얇습니다. 그 얇은 거를 1년 동안 했을 때의 여러분들 학습 로드랑 그죠? 한 학기 때 했을 때 로드는 2배가 되시는 거는 산술적으로 한 2배 정도 되시겠죠. 뭐 그렇게 조금 긴장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학년들은. 맞습니까? 2학년들은 아주 길게 그냥 대신에 이제 문제는 깊이 나올 수 있겠죠. 범위가 작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한 학기 분량인데 그거를 1년 동안 느려서 배우시다 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과목들 중에서 우리가 수능에 해당되는 과목은 어떤 거냐? 그렇죠. 자,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자, 수능에서는 그죠? 수능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필수로 수학 1과 수학 2를 시험을 보셔야 되고 됐습니까? 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 과목은 우리가 문과 계열로 가실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왜 이걸 선택하느냐면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이걸 시험 봐야지 우리 과에 들어올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과 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과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죠. 이과 계열에서는 여기 미적분과 기하라는 그죠? 미적분 또는 기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이과 친구들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적분도 공부해 보시고 기하도 공부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여기는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든지 뭐 난이도는 어차피 시험 주최 측에서 조정을 하실 거니까 그렇죠? 네. 내가 도형에 좀 관심이 있다 싶으면 기하를 선택하시면 되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나는 미분과 적분 뭐 이런 게 조금 재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미적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도 미적분이라 그랬죠. 요 미적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도형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계산을 도형은 싫고 그냥 계산하는 게 재밌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천은 해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뭘 선택하시든지는 상관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과가 통계학과나 뭐 이쪽이라고 한다면 통계학과가 이과인 학교도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문과인 학교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과든 여러분들 문이과 이거 구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통계학과라면 난 거기가 이과 계열의 학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통계학과면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계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내가 이과 계열이라면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뭐 요거를 다 들으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문이과, 뭐 문과 계열 친구들 희망하는 친구들, 이과 계열 희망하는 친구들 다 확률과 통계는 수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통계학과를 로 진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만약 이과를 어떻게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시느냐면 선택을 사회과를 선택을 하느냐 과학을 선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것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뭐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여기를 가려면 무슨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 안 챙겨서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를 결정한 뒤에 내가 무슨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 너 이거 했어? 라고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준성인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너 왜 공부 안 해? 뭐 이 정도까지는 그죠? 컨트롤 해 주실 수 있지만 부모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대학 들어갈 때의 입시랑 여러분들의 입시는 전혀 다르죠.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학교 진로 담당 선생님께 항상 조언을 얻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대답해 주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3학년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거니까,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거 바짝 하시는데 또 여기서도 나는 기하라는 과목을 수능까지 선택을 해서 보겠다라는 친구들과 나는 미적분을 선택할 거니까 그죠? 기하는 내신 관리만 하면 되겠어요라는 친구들로 분명히 좀 나뉠 겁니다. 어쨌든 어,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기하라는 과목을 들어가기 앞서서 됐습니까? 자, 어떤 내용을 기하에서 배우게 되는지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자, 우리 기하는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은 도형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수학 뭐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학년 수학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걸 했냐면 자, 평면 좌표라고 하면서 그렇죠? 중학교 때 했던 도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좌표를 설정을 해서 길이를 자로 재는 게 아니라 뭐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기하에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은 이 책을 안 볼 겁니다. 여러분들 책 열심히 샀지만 여기를 조금 충분히 복습을 하고 난 뒤에 여기를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그냥 딱 잡고 그냥 마음 먹고 한 4시간 여러분들 딱 선생님 앞에 앉혀놓고 한 4시간 정도 쫙 해버리면 한 절반 정도 끝나버립니다. 도형이니까요. 도형이니까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라고 해버리면 그죠? 내용 자체는 끝나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쭉 훑어서 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평면 좌표 했고,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그냥 쭉 메모하시면서 따라옵시다.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정말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됐습니까? 이거 너무 불러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분점, 외분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과 수직 이런 이야기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맨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초반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게 기억이 안 났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는 꿀밤 한 대 맞을 준비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했었죠. 원의 방정식 이거는 다 살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는 어떤 이동이 있었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었죠. 저 두 가지. 됐습니까? 요거는 다 살펴볼 겁니다. 원의 방정식은. 요거는 다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자, 이제 기하라는 책으로 가면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2차 곡선이라는 타이틀입니다. 2차 곡선. 자, 2차 곡선이 뭔지는 이 2차 곡선을 시작할 때 선생님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2차 항이 존재하는 방정식이 나오면 걔네들은 다 2차 곡선입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2차가 있죠. 원의 방정식도 2차 곡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차 곡선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원과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 이렇게 4개의 곡선을 우리는 평면에서의 기본 곡선이라고 하시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곡선입니다. 방정식이 가장 심플하게 나오는 거. 자, 방정식이 가장 심플하다는 말은 차수가 제일 낮은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곡선들입니다. 됐습니까? 곡선이 아니면 직선이겠죠? 그쵸?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게 직선이죠. 직선 다음 레벨에 있는 곡선이 이 2차 곡선입니다. 그 2차 곡선이 원과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입니다. 그럼 2차 곡선이 아닌 곡선도 있나요? 네. 3차 곡선, 4차 곡선,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우리 수원 하시게 되면 지수함수 그리시면 거기도 곡선이 나오시고 그런 복잡한 곡선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곡선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곡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할 건데 이 기하라는 책에는 원은 안 들어가 있겠죠. 왜 1학년 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차 곡선에는 4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됐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수학상의 기본적인 도형의 리뷰는 점, 직선, 이동까지 정리를 하신 뒤에 2차 곡선을 스타트함에 있어서 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원 공부하시고 포물선 공부하시고 타원 공부하시고 쌍곡선 공부하시고 한 주에 하나씩 하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5주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까지 그럼 5주 정도 하면 기하가 책이 절반이 절반 한 3분의 1 정도 끝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뒤쪽은 쉽습니다. 뒤쪽은.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 목표는 우리가 3월달 계약하기 전에 이 책을 한번 다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여기에 평면 벡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평면 벡터라는 아이는 자, 새로운 도형의 이름입니다. 벡터. 평면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어떤 도형의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고급 도형입니다. 고급 도형. 여러분들의
기하 도형 실력에 있어서 도형에 있어서 가장 고급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과 계열로 가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벡터라는 것.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물리에서 많이 쓰는 거죠. 벡터. 방향과 크기가 모두 존재하는 물리량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벡터라는 물리량을 쓰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살펴볼 건데 실은 이 벡터라는 아이는 어디에서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시느냐면은 공간이라는 어떤 구조화에서 위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을 평면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평면에서 이야기되는 벡터는 무진장 쉽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 쉽습니다. 기초적인, 기본도 아니고 기초적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기초를 바탕으로 공간 벡터로 갔을 때 우리는 이 벡터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 고등학교 때는 그 이해하기 전에 끝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가시면 미적분 또는 뭐 공업수학, 선형대수 이런 과목들을 들으시게 되면 벡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 평면 벡터가 아니라 공간에서의 벡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자 여기 수학 상부터 2차 곡선에서 평면 벡터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 이야기냐면은 단순히 평면 이야기입니다. 평면. 2차원 평면.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평면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이 납니다. 그 뒤에 남아있는 기하는 이제 여기 한 단원입니다. 로마자 한 단원. 자, 이 단원은 우리 중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입체도형이라고 하면서 배운 거 있었죠. 그죠? 사면체, 육면체, 정다면체. 정다면체는 몇 종류가 있죠? 뭐 5종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꼭 모서리, 개수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연장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에서부터 연장이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 입체도형에서 연장이 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요. 뭐 중학교 때 입체도형 뭐 2학년 때도 나오고 3학년 때도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의 도형, 즉 입체도형, 평면도형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입체도형에서 연장이 되시는 파트입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딱 한 단원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예전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기에 공간 벡터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까다로웠었는데 지금은 공간 벡터가 빠져버려가지고 여기는 되게 조금 뭐 내용 자체는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자, 그런 거 봐도 여기도부터 이런 거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었을 뿐 실제로 배우는 여기 평면 좌표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이랑 뭐 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큰 숲을 한번 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예전에 했던 것들 쭉 다시 한번 그죠? 리뷰를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됐습니까?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주 가물가물하실 거고, 그렇죠? 2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일주일 지나도 다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일주일이 뭐 일주일? 뭐 어제 거도 기억 잘 안 나시는데,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는 것들을 자, 아까 다시 한번 평면좌표, 직선, 도형의 이동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신 뒤에 있습니까? 2차 곡선의 시작을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가실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도 기하 파트입니다. 기하의 문제에 있어서 원이 빠짐없이 등장하십니다. 맞습니까? 얘는 기하 문제에서 원을 빼놓고 2차 곡선 문제에서 원을 빼놓고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목 소개 및 목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죠? 오늘은 그냥 복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좌표 평면, 2차원 평면입니다. 그렇죠? 자, 2차원 평면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점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점은 대문자로 쓰시고 A점 X1, Y1, B점 X2, Y2 있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 됐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편하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x2-x1은 x 좌표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x 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 제곱의 루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라면, 그렇죠? 원점이라면 나머지 점에 제곱 더해서 루트 시온가랑 같다는 거.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아, 그랬었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점에 대해서, 그렇죠? 자, 여기는 대답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시면 1번은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는데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구해볼까요? 자, X좌표 차이니까 얼마죠? X좌표 차이 6제곱 36 더하기 Y좌표 차이 얼마죠? 6제곱 36의 루트죠. 그렇죠? 그럼 얘는 6 루트 2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점, C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B점과 C점 사이의 거리는 자, X좌표 차이니까 A 빼기 1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는 얼마죠? 3이죠? 제곱이니까 9의 루트.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거 2배하고 2배 하면 같은 거고 이게 같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3 루트 2가 누구랑 같다? 루트에 a-10의 제곱 플러스 9랑 같으신 거고, 그렇죠? 자, 요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요?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8 이퀄 여기는 a-10의 제곱 플러스 9고 얘를 푸는데 이거 전개해서 푸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요렇게 넘기시면 그럼 얘가 9가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10이 얼마? 3이 되든지 a-10이 마이너스 3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나오시겠네요. 그죠? 따라서 a가 13이 되든지 a가 7이 되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a 값은 두 개가 나오신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왜 이렇게 천천히 스님이 하느냐면은 아까 여기에 공간으로 갔을 때 공간 좌표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간에서의 점의 좌표는 좌표가 3개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좌표가 3개가 생겨서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는데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느냐? 여기에서 추가만 됩니다. 하나 더 추가.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Z좌표 차이 제곱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고 가시면 뒤쪽에서 아주 수월해지십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일상용으로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시면 됩니다. 차려진 밥상에 일단 우리가 지금 밥상을 차려놓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시면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 해결이 되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다시 한번 되짚고 가는 겁니다. 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5가 되고 싶은 거죠. X좌표 차이는 얼마죠? 4제곱 16 더하기 Y좌표 차이는 어떻게 쓰면 되죠? A-2의 제곱에 루트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 얘가 얼마 되면 되죠? 2루트 5가 되시면 되죠. 이것도 양변 제곱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16 플러스 A-2의 제곱은 20이 되실 거고 그러면 얘가 4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답 두 개 나오겠죠. A-2가 2가 되든지 A-2가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니까 따라서 A는 4이든지 따라서 A는 0든지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요 패턴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패턴도 자, 두 점이 있는데 A점과 B점이 있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A점이 여기 있습니다. A점이 2,3입니다. 자, B점이 뭐 대충 찍겠습니다. 여기에 6,1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P점은 어디 있냐면 P점은 여기 X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P점의 좌표를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대충 P점이라고 찍겠습니다. 그럼 P점의 좌표인데 X좌표와 Y좌표 중에 누구를 알 수 있죠? X축 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X축입니다. Y좌표를 알겠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가 다 0인 점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좌표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자, AP 거리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은 A점 P점 거리 더하기 B점 P점 거리를 구해서 방정식을 만든 뒤에 있습니까? 아니, 그 식을 만든 뒤에 그 식의 최소값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도형 파트잖아요. 그렇죠? 기하는 도형입니다. 됐습니까? 도형을 도형스럽게 푸셔야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B점을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 똑같은 거리만큼. 됐습니까? 그럼 요 점을 B'이라고 하시면 B'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X축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일 거고 Y좌표만 마이너스 1로 바뀌시겠죠. 자, 이때 P점과 B'점을 이렇게 이으시면 그렇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시니까. 즉,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P점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P점이 그렇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쫙 이은
선분과 x축이 만나는 여기에 P가 딱 있게 된다면 됐습니까? 실제로는 AP 더하기 BP는 이렇게 표현이 되시겠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표현이 될 거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요 굵은 선분의 길이랑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된다는 걸 직관으로 판단이 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결국은 우리는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다. 얘는 뭘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다? 선분, 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시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이건 빨리 이제 바로 구하셔야 되는 거죠. X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Y좌표 차이 제곱이니까 16의 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신다? 4루트 2가 정답이 되신다. 됐습니까? 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왜 스님이 테두리를 쳤냐면은 그냥 요 형태를 응용한 문제들이 엄청 자주 나오십니다. 됐습니까? 엄청 자주 나오시니까 됐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지라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켜놓고 우리가 기하의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있습니까? 첫 번째 개념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푸스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아주 간간히 등장을 하십니다. 도형이다 보니까. 그쵸? 자, 얘는,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의 내용은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이걸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자, 내용은 이겁니다. 즉, 여기서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죠. AB 제곱이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니까 이 길이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랑 AM 제곱이니까, 그죠? AM 제곱이니까 이 길이 제곱 더하기, 됐습니까? 이 길이 제곱의 2배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가 단 언제 m이 중점일 때,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2배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길이가 같으니까. 됐습니까? 이때 자 삼각형에서 이건 용어입니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이은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이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부르십니다. 중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항상 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3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세 중선들은 꼭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자, 세 선분이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삼각형에서 세 중선을 그으면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신다? 그죠? 무게중심이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무게중심. 되겠습니까? 자,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도형이니까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도형의 지식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증명은 생략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되겠죠? 중선 정리 나오시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하셔도 되겠네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꿀밤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내분점 어떻게 구했더라요? 내분점 어떻게 구했더라요? 이따위 질문을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모르면 꿀밤 맞더라도 질문하셔야죠. 그죠? 됐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됐습니까? 자,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요령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막 문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글이 기억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맨날 헷갈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분점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외분점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점은 우리 중점은 잘하죠.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식에서는 이것만 잘 기억합시다. 내분점은 여기에 플러스다. 내분점. 내분점은 여기가 플러스다. 됐습니까? 외분점은 여기가 마이너스다. 요것만 하나 딱 챙겨 놓으시고, 됐습니까? 우선, 자,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 그렇죠? 내분점, 외분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걔를 직접 찾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 됐습니까? 내분점은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요 도형을 선분 AB라고 하죠. 됐습니까? 선분 AB, 그죠? A점, B점 사이에 있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A점, B점 사이에 여기에 P점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이 P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거리를 계산을 해봅니다. 거리를 정확한 거리가 필요 없고 요 거리 대 요 거리의 비율을 알고 있으면 자, 이 비율이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P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다라고 부르실 겁니다. 있습니까? 자, 내분점이니까 항상 P가 어디 있어야 되면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거리의 B가 m 대 n이죠. 그럼 표현을 이렇게도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선분 BA의 몇 대 몇 내분점일까요? 이제 B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헷갈릴 때 분점이니까 P가 항상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이에. BP 대 PA 겁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AP 대 PB인 겁니다. 그래서 AP 대 PB가 M 대 N인 거고 BA의 몇 대 몇 내분점인가 물어보면 BP 대 PA가 몇 대 몇인가 BP 대 PA가 몇 대 몇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N 대 M 내분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분이 나눈다는 뜻이고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는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선분 AB의 내분점인지 선분 BA의 내분점인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외분점입니다. 외분점. 자, 외분점은 자, 여기에 A점이 있습니다. A점, 여기는 B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여기도 선분 A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분 AB. 선분 AB가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Q라는 점이 어디 있냐면은 선분 AB 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선분 AB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Q. 됐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Q점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그렇죠? 선분 AB의 선분
AB의 몇 대 몇 외분점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외분점.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 외분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몇 대 몇 외분점인지를 어떻게 찾느냐? 똑같습니다. 분이니까 비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P를 쓰시고 AP 대 BP가 외분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 Q죠, Q. AQ 대 QB의 길이의 비율이 외분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시겠죠? 요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 대 N 외분점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되는 비율이 선분 BA의 몇 대 몇 외분점인가를 찾아야 된다면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BQ 대 QA가 되는 거죠. BQ 대 QA.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가 돼서 여기는 N 대 M 외분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거는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비율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식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과 잘 하시면 요건 안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자, x1 여기 저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쓸게요. 다시 쓸 필요 없이 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A점이 x1, y1, B점이 x2, y2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내분점. 자, 내분점은 내분점이니까 어쨌든 얘도 좌표가 두 개가 나오시겠죠. 뭐, 콤마, 뭐입니다. 됐습니까? 분수로 나오시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내분 비율이 있습니다.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으냐면은 M 대 N으로 AB를 M 대 N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쭉 쓰시면 됩니다. 뭘 쓰시라는 거는 M 대 N, M 대 N, M 대 N 그냥 쓰시면 됩니다. M 대 N, M 대 N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자, 곱해 나갈 건데 콤마 앞은 X좌표죠? 그래서 X좌표를 곱할 건데 앞에다가는 끝나는 점의 X좌표를 곱할 겁니다. 여기다가는 시작하는 점의 X좌표를 곱합니다. 끝나는 점, 시작하는 점은 선분 이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분 AB니까 A점이 시작하는 점이고 B점이 끝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점을 앞에다 쓰시고 시작하는 점을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2 끝나는 점의 X좌표 시작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써진 겁니다. 괜찮죠? 마찬가지 여기는 콤마 D니까 Y좌표인데 그렇죠? 여기는 끝나는 점의 Y좌표 시작하는 점의 Y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마무리는 내분점이면 플러스 플러스 해주시면 되더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분점입니다. 외분점은 자, 똑같은데 이제 뭐만 바뀌는 거다? 가운데 부호만 바뀌시는 겁니다. 외분점은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고 싶을 때 M 대 N, M 대 N 그렇죠? M 대 N,
m 대 n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콤마은 x니까 x좌표인데 끝나는 점 x좌표, 시작하는 점 x좌표. y좌표인데 끝나는 점 y좌표, 시작하는 점 y좌표. 자, 그래 놓고 가운데 부호는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죠. 이러면 외분점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거 말고 자기만의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냥 그 방법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리를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아껴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봅시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자, 내분점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내분점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있습니까? 내분점에 네.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벡터 할 때 합시다. 미리 하실 필요 없고 네. 아까 했던 거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두 점이 있고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 자, 내분점, 외분점 동시에 구할 때는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니까. 네. 자, 요거는 먼저 하시고 중점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중점은 우리가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3번부터 해놓고 가시면 중점 M의 좌표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더해서 평균 내시는 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제로가 되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1번, 2번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다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만 그리시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몇 대 몇인 거죠? 3대2라 그랬죠. 그럼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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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자, 이제 x좌표를 볼 겁니다. 그죠? 자, 선분 AB니까 끝나는 점의 x좌표는 2입니다. 시작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맞습니까? 끝나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의 y좌표는 5입니다. 맞습니까? 자, 외분점 Q의 좌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Q. 자, 외분점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 빼기 하셔서 산수하시면 되죠. 자, 빼기 하시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얼마죠? 6 빼기니까 더하기 6 하셔서 여기는 12. 그렇죠? 여기는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15. 그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5. 괜찮죠? 자, 이제 P점을 만들 건데. 그렇죠? 내분점은 뭐만 바꾸시면 되죠? 여기에 플러스로만 바꾸시면 되죠. 잘 안 보이나요? 플러스로만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분모는 5고 분자는 여기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죠. 6 빼기 6이니까 0. 그래서 제로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는 5고 이제 요거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얘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여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냥 선생님이 주로 계산할 때 쓰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계산 실수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주 숙달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많이 등장하실 거다. 내분점과 외분점. 괜찮으시겠죠? 자, 요건 아까 한 거니까 삭제를 하시고. 네. 자, 그 다음 이야기.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삼각형도 무진장 자주 등장하시는 친구죠. 됐습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정의는 내려드렸습니다. 무게중심은, 그죠?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성질, 그죠?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몇 대 몇으로 내분하시는 거다? 2대1로 내분하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2대1로 내분하고,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딱, 그죠? 삼각형 오려가지고, 볼펜 하나 세워놓고, 여기다 탁 꽂으면 수평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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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의 넓이가 다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시느냐?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그거 하려고 한 거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평균 내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평균 내시면 되더라. 요건 요 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안 잊으시더라고요. 네. 요 이야기는, 자, 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입니다. 같은 비율로. 요것도 뭐 가끔 등장하시긴 하는데 그냥 한번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때 보셔도 되니까. M 대 N, M 대 N, M 대 N이라면 여기 삼각형 작은 거 만들어지죠.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다. 뭐 1학년 때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여기 무게중심 좌표 정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벡터랑 공간 도형할 때 또 쓰실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해보시면 뭐 어렵진 않겠죠. 네. 자,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점이 1,2. 그 다음에 B점이 0,4. 그 다음에 C점이 마이너스 4,3. 됐습니까? 무게중심이 좀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G. 됐습니까? 나는 G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암산으로 되시겠죠?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렇죠? 2, 6, 9, 3.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무게중심. 네, 그냥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계이등분선 정리부터는,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게중심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